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틀 뒤에 의무경찰제 부활을 적극 검토한다고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때 청장님께서 옆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한 8,000명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알려졌듯이 저희는 이제 경찰 자체의 대안으로서 사실 이런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이제 인력 증원의 하나의 대안으로 의경제 도입을 검토했던 거고요. 네네. 당시에 이제 국방부, 병무청 이쪽과 저희가 이제 사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그 발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떤 병역 자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 예. 이게 이제 그쪽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의무경찰제 폐지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해왔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8,000명 증원을 이렇게 관계부처 협의하겠다는 말 쉽게 못하셨을 것 같고, 그 정도의 큰 우리 사회의 큰 병력 자원의 문제, 경찰 자원의 문제를 얘기하실 거라면은 충분히 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러시죠? 일정 부분 성급했다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의무경찰이라는 게 어쨌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군병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치안 업무에 좀 전문성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무경찰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이슈가 돼서 점점 폐지하는 걸로 해서 아마 올해 6월에 완전히 폐지가 됐죠. 예, 5월입니다. 네. 5월입니까? 네. 그런 거를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러면은 네. 의무경찰제를 8,000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총리가 이틀 만에 대국민 담화한 것도 의아하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서 여기에 너무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저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너무 성급한 발언과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좀 아쉬움이 남으시죠? 네, 의원님 지적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만 예. 이제 저희는 의경이라는 제도는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치안도 똑같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한번 상기시켜 드려보고 싶어요. 작년 7월 말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보고를 하냐면은 취약 연령을 업무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거 발표한 이후에 한 열흘도 안 됐을 텐데 8월 8일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해요.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다양한 논의, 공론화를 거쳐서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한마디 취약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마련하라고 하니까 바로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아주 대통령으로서 체면을 완전 구겼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69시간 노동제 기억나시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좀 마음껏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게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해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까지 62시간제를 마련했는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월 21일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결국은 국민들 앞에 손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태에서 저는 청장님께서 꼭 새겨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폐지 문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청장님 시절에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실 분인데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근본 대책 마련하고 하니까 이틀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총리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 배석하고 계셨던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정말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8,000명 정도를 하겠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봐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경찰이라는 조직이 오욕의 역사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욕의 역사를 거치고 거쳐서 지금은 우리 경찰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죠. 왜 그런 평가로 경찰을 우리 국민들은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왜 국민들이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가장 밀접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말 나쁜 인식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경찰도 같이 그렇게 국민의 수준에 맞게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화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 지키는 조직으로 발전해 갔던 겁니다. 저는 이건 후퇴하면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돌리려고 해서 후퇴하거나 정체되거나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경찰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의 역할이 무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개편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 조직 개편 후에 경찰들이 우리 야당 보좌진한테 업무 보고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큰 사안이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조직 진단, 컨설팅, 현장 의견 수렴 등 이런 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조직 개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제 단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사실 조직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매년 조직 진단을 해서 실제 어떤 게 이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청, 시도청, 경찰서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매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최근에 가장 쉬운 예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112 신고와 그 다음에 이 범죄 예방 기능이 조직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로 인한 문제 제기가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조직 개편이 단행이 되게 됐고요. 왜 사전에 미리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안 했냐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조직 개편이라는 특성상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큰 얼개 방향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 인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시행될 텐데 그 이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지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는 그게 혼란 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치안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선호를 바꿔서 먼저 그렇게 좀 협의하고 하고 유경재 대구알도 먼저 좀 협의해서 준비해서 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